제9호 태풍 차놈의 간접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더위는 한풀 꺾였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강풍과 폭우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네, 박선우 K웨더 예보팀장 전화로 연결해서 날씨 상황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태풍 차놈의 영향으로 제법 꽤 많은 비가 내린 것 같습니다. 특히 남부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먼저 지역별 강수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현재 북상하는 9호 태풍 차놈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남부 지역과 제주도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제주도 윗세오름에는 1359.5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지리산에 291mm, 산청에 205, 보성에 164, 순천에 158.5mm 등 주로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비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충남 서산에도 33.2mm, 진주 65.5, 창원 64mm, 군산 29.5 이런 비가 내렸고요. 서울에는 16.5mm의 강수량으로 비교적 적은 양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언제까지 과연 이 태풍 차놈의 영향권에 들지가 궁금한데요. 태풍의 현재 위치가 어떤지 또 앞으로의 진로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현재 9호 태풍 차놈은 목포 서쪽 20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36km의 속도로 북북 동진을 하고 있는데요.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29m로 크기는 소형이지만 강도는 아직까지 중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21시경 군산 서북서쪽 약 180km 부근 해상까지 북상을 하면서 약한 태풍으로 강도가 한 단계 약화가 되겠습니다. 이후 자정을 넘어가면서 북한의 옹진반도 내륙에 상륙한 태풍은 내일 새벽 3시경 강화도 서북서쪽 약 80km 부근 육상에 위치를 하겠고 북한 내륙 지역을 통과해 가면서 모레 아침 원산 서쪽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가 되겠는데요. 태풍의 강도가 빠르게 약화는 되고 있지만 내일 아침까지가 이번 태풍의 고비가 되는 시점으로 보여서 계속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내일 늦은 오후에는 태풍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도 비지만 태풍으로 인한 강풍 피해도 예상이 되는데요. 태풍 차놈의 위력 어느 정도인가요? 네, 태풍은 일반적으로 많은 비와 강한 바람 피해를 가져오는데요. 이번 태풍 차놈이 서해상으로 진출을 하면서 다량의 수증기를 우리나라에 공급시켜 역시 많은 비가 우리나라에 내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바람 피해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많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러나 제주 산간에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이 불었고 호남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도 초속 20m가 넘는 바람이 불기도 했습니다. 태풍 중심이 한반도 내륙에서 멀고 온도가 낮은 해역대로 진입을 하면서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어서 앞으로 큰 바람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태풍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지성 돌풍이 부는 곳은 많겠습니다. 특히 태풍 중심과 가까운 서해안과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남해안 및 산간 지역으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5에서 20m에 이르는 강풍이 내일 아침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으니 각별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9호 태풍 차놈도 그렇지만 10호 또 11호 태풍도 잇따라 북상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태풍들 위력은 어떻게 되는지 진로 방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10호 태풍 림파는 지난 금요일 홍콩 서북서쪽 육상에 상륙한 후에 소멸을 했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9호 태풍 차놈과 태평양 해상에 위치한 11호 태풍 랑파가 이동 중에 있는데요. 또 다른 태풍인 11호 랑카가 다음 주 중후반경에 우리나라에 다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11호 태풍 랑카는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1330km 부근 해상에서 강급의 중형 태풍으로 시속 3km의 속도로 아주 느리게 북서진 중에 있습니다. 이 태풍은 내일 매우 강한 태풍까지 발달한 채 계속 북서진해 15일이면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690km 부근 해상까지 진출을 하겠습니다. 이후 일본 규슈 내륙에 상륙한 후에 북동쪽으로 방향을 바꿀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나라 제주도와 남부 일부 지역, 동해안 지역으로는 다음 주 금요일과 토요일 간접적인 영향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이번 9호 태풍이 지나고 난 후에 동아시아 지역 기압계 흐름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11호 태풍의 진로도 매우 유동적이어서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한동안 오랜 가뭄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이번 비로 가뭄 해갈이나 녹조 해소에 좀 도움이 될까요? 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중북부 지역에 올해 1월 1일부터 이번 비가 내리기 전인 7월 10일까지의 누적 강수량을 보게 되면 서울이 평년의 51%에 머물고 있고 강화는 34%, 수원 46%, 춘천 55% 등 평년 강수량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중북부 지역으로는 앞으로 200에서 300mm 정도의 비는 내려줘야 평년 강수량에 도달을 하면서 가뭄이 완전히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까지 이어지는 비가 이 양을 충족하지는 못하겠지만 100mm 안팎의 비는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뭄 해갈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한강을 비롯한 각 지역의 저수지나 댐 주변의 심한 녹조 현상은 이번에 내리는 많은 비와 다소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완전히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 42년 만에 최악의 가뭄인데 지난 겨울부터 제대로 된 비가 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이번 태풍 이후에는 언제쯤이면 비다운 비가 내릴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난해 겨울에는 서해안 지역으로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평년보다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서 특히 중부지방에 눈이 적게 내렸고요. 봄철에도 중부지방의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자주 받게 되면서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이 늘어나다 보니 가뭄이 더욱 심화되었는데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후에도 남부지방으로만 자주 비가 내리고 중부지방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가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다행히 이번 태풍이 많은 비를 내려서 가뭄 해갈에 아주 큰 도움을 주었지만 태풍이 지나고 나서는 장마전선이 다시 활성화되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오는 시점은 7월 하순은 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 K웨더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며칠간 푹푹 찌는 더위 때문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올여름 더위 전망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 후반처럼 심한 폭염은 아니지만 무더운 여름 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가 그치고 나서도 장마전선이 활성화되지 못해 당분간 장맛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인데요. 다음 주 중반 11호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분간 강한 일사를 받고 따뜻한 기류가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날이 많기 때문에 한낮 기온이 30도를 조금 웃도는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이달 중순까지는 불쾌지수도 높고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겠고요. 하순부터는 자주 비가 내리고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도 자주 내리면서 남은 여름 기간에는 대체로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선욱 K웨더 예보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